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출입 제한 소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10월 30일 발표한 이른바 검찰개혁안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그러니까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누가 언제 소환되고 무슨 어떤 피의 사실이 있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이건 간에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정, 독직 사건 등 이런 사건들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세한 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특검이 그 특검법 자체의 그 수사의 진행 과정, 구체적인 혐의 사실,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수사의 진행 과정,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에 관해서도 사실은 진행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검찰개혁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하라, 마련해서 집행하라 얘기했더니 이 지금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김호수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개혁안을 내놨는데 10월 말까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호들갑을 떱니다. 소동을 벌입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게 바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월 30일 날 발표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10월 말 이전이라는 게 10월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둘러 발표하느라고 사실은 이런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대략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는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40일 이상 정도 합니다. 입법 예고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형사사건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가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하는 것을 공지를 하고 그걸 받아서 나중에 수정을 해서 실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입법예고 기간을 적어도 40일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정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걸 무시해버렸습니다. 한 9일 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9일 정도로 줄여놨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보건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시한으로 제시한 10월 말 이걸 강제로라도 맞추기 위해서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검찰개혁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가 대한변협이나 이런 곳에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한변협에 법무부에 공문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에서 이 공문에 대한 응답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거는 사실인데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법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어다르고 아다른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는 물론이고 각 언론사뿐만 아니고 언론학자 거의 예외 없이 이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오보라는 것은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서 과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기사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 당시에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둥 박종철 군이 그냥 의문사 내지는 심장마비사는 이제 법률적으로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 심장마비사 했다는 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을 다 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끈질긴 언론의 추적 끝에 그리고 양심선언 끝에 그 사실이 오보가 아님이 나중에 드러났고 그것이 곧바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서 민주화의 깃발을 당기는데 앞장서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오보로 판명이 돼서 그걸 첫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아마 검찰청에 출입 금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오보라는 것의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이 형사사건 이 규정에 따르면 결국 오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정부 당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부 당국의 불리한 기사는 모두 다 오보 처리될 것이고 그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검찰청이나 법원 같은 곳에 출입 금지를 당할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정당한 기사를 합당한 기사를 확인을 거쳐서 쓴 기자가 정의입니까? 아니면 그걸 오보라고 규정해서 검찰청 출입을 금지시킨 정부 당국이 정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보의 기준은 정부 당국이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굳이 하겠다면 오보의 기준을 정부 당국과 기자단이 평가해서 오보의 기준을 합의하에 처리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결국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과거 정부의 잣대랑 다르지 않다. 심지어는 전두환 정부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도에서 좌절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우선 이 10월 30일 발표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서둘러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발표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문제까지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정치화 얘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이 집권자의 눈치를 보고서 결국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바로 청와대의 직접적인 눈치를 본 사건 하나가 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건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법령에 엄연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입법예고 기간도 대폭 단축한 그런 법무부가 수사라고 해서 청와대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지금 바로 정치검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공수처장 임명, 그걸 해놓으면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런 사소한 일에까지 법무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공수처라는 것 만들어 놓으면 또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입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부터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자, 이런 사소한 일에까지 눈치를 보는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공수처의 또 절반 정도는 민변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아예 눈치 정도가 아니고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법 예고 기간 40일 이상이라는 것을 단 9일로 단축을 하고, 그 부분도 변협 같은 데에 공문만 보내놓고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혁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설익은 개혁안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혁도 아닙니다. 이런 거를 발표해놓고 가겠다, 추진하겠다, 언론과 관련 단체, 관련 학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동안 추진했던 법무부의 오만한 자세,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단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 사방, 관련 단체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바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 제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맞느냐? 이런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법무부 훈령에서 그 부분을 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빼겠다고 얘기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훈령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12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 날짜와 시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오보 언론사 출입 제한, 이것은 일단은 훈령에서 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볼 일인데, 자,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나머지도 자, 법무부의 대검의 공보관제, 그걸 두어서 앞으로 기자들의 개별 취재, 그 다음에 전화통화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무슨 검찰 관계자로 어떠한 기사가 보도되면 아마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기 휴대전화, 등록된 휴대전화로는 앞으로 취재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기자는 결국 취재는 해야 될 것이고, 취재는 본연의 임무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패는 하나이기 때문에 취재는 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휴대전화 압수되면 자기 취재원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자기 취재에 응했던 사람은 대검에서 징계를 받게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 기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자가 대포폰이라도 써야 될 판입니다. 이런 걸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 이게 곧 정의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위축되는, 전두환 정부의 언론 정책보다도 못한 이런 언론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언론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와 대검 또는 서울중앙지검의 출입 기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점을 현장 기자들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는지 국민들은 깜깜입니다. 당장 지금 검찰이 꼭꼭 틀어막으니까, 자, 정경심 교수가 몇 번째 소환됐다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 조사를 어떻게 지금 피하려고 자꾸 정경심 교수가 꼼수를 쓰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틀어막아서 그걸 모르고 있는데 현장 기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